안녕하세요. 총이치 기공학 실습 중간고사 과제로 수학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20학번 도학연입니다. 우선 저는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한 뒤에 꿈과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며 저의 다짐을 마무리로 발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입니다. 왼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진이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단 제 이름은 도학윤이고, 도도 배우학, 윤택한 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풀이해보면, 열심히 배워서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2001년에 태어났고, 8월 18일생입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형, 그리고 제가 있는데, 형은 지금 독립해서 따로 평택에 내려가서 살고 있고, 저와 부모님만 이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 제가 원래 태어난 고향은, 경기도 평택인데, 어릴 때 의정부에 올라와서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의정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무교이고, 어릴 때 의정부에 올라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청룡초등학교, 발곡중학교, 발곡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도 의정부 관내에 있는 신한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다음은 취미입니다. 제 취미는 일단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 있는 흑백 사진이 제가 중학생 때 야구 동아리를 하면서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 가장 첫 번째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야구 동아리를 했었고 제가 동아리도 주장을 맡으면서 열심히 또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밑에 있는 사진이 현재 지금 제가 성인이 되고 군 전역을 한 뒤에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취미 생활에 야구를 일단 적어봤고 옆에 있는 사진이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수원 화성에 여행을 갔다가 전망이 좋은 카페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 제가 특히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여행을 좀 더 자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여행을 최대한 많이 다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제 취미가 여행도 있어서 이제 여행을 적어보았습니다. 독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뭐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을 또 즐겨 하기 때문에 독서도 제 취미 활동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특기입니다. 특기는 글쓰기와 성실함을 적어놨는데, 일단 글쓰기는 제가 학생 때부터 뭐 글쓰기 대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때 시쓰기 대회나 편지 쓰기 대회, 같은 여러 글쓰기 대회에 참가를 하면은 항상 학교든 뭐 어떤 대회에서 제가 수상을 할 정도로 글쓰기에 제가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특기에다 글쓰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성실함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12년 동안 한 번도 개근상을 빠뜨린 적도 없고, 항상 개근상을 받았고, 또 이제 성실상, 근면상, 뭐 이런 성실과 관련된 상들은 제가 매년마다 거의 받아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 성실함이 또 저의 제일 강한 특기가 아닐까 싶어서 적어보았습니다. 성격은 좀 무뚝뚝하고 계획적인 편입니다. 어, 부모님께서도 이제 뭐 애정 표현을 안 한다. 뭐 그런 말도 자주 듣고 친구들에게도 무뚝뚝하단 말을 자주 들어서 제 성격이 좀 무뚝뚝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이제 저는 사실 계획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즉흥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어떻게 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제 성격이 또 계획적인 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까 취미에 여행이 있다고 말했는데 특히 저는 이제 바다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바다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웬만하면 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바다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아까 또 제가 말했던 야구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야구 경기를 보든 뭐 축구 경기를 보든 운동 경기를 제가 직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기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누워서 TV에서 런닝맨을 틀어놓고 특히 런닝맨을 보면서 이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싫어하는 것은 매운 음식과 시끄러운 것을 적었는데, 매운 음식은 제가 맵찔이기 때문에, 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 저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 싫어하는 것에 매운 음식을 적어 먹었고, 옛날부터 이제 학교에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편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자라고 하실 때 저는 이제 시끄러운 게 너무 싫어서 다 선생님과 같이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자 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시끄러우면 뭔가 신경도 좀 예민해지고 좀 조용한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시끄러운 것을 어릴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수학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수학 분석이란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오퍼추니티, 위기, 트리트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SWOT 수학 분석이라고 하며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환경적 기회와 위기를 열거하여 효과적인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제 수학 분석에 대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강점, 스트렝스입니다. 저는 일단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이 너는 남자의 치고 되게 꼼꼼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을 정도로 꼼꼼함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교를 12년 동안 개근했고 대학교에 와서도 한 번도 아직 뭐 결석 지역이 없을 정도로 성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합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일을 잘한다고 간부들이나 뭐 주변 동기들, 선후임에게도 많이 들었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하는 곳의 사장님께서도 일을 잘해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리더십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학교 동아리, 야구 동아리 주장을 맡아왔고, 그 이후에도 제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꾸준하게, 거진 10년째 야구팀의 주장을 맡아서 팀을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좋은 것이 또 저의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가 좋은 편입니다. 어,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팀, 팀 활동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같은 팀원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친구와 제가 이제 장난으로 글쓰기를 하든 약간 뭐 그런 소설같이 약간 글쓰기 활동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이제 재미있다, 소질이 있다, 나중에 너는 마케팅 쪽으로 나가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 또한 잘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제 관물대를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간부들이 이제 나중에 점호 시간이나 생활관을 검사할 때도 제 관물대가 깨끗하다고 항상 칭찬을 받았었고 또 전 제 방도 지금 사실 제 방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결벽증이 있는 게 아니냐고 부모님이 하실 정도로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정이 많은 편입니다. 정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정이 많다는 것을 강점으로 적은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과 잘 친해진다,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강점에 정이 많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약점입니다. 저의 약점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예민한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좀 심한데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사소한 일이지만 그거에 예민해서 좀 기분이 또 금방 안 좋아졌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좋아졌다가 이런 감정 기복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인데 미리 앞서서 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 편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학창 시절에는 새 학기에 들어가면 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게 어려워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친구들과 잘 지냈지만 낯이 가리는 게 지금도 조금은 아직 남아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저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싫은 소리라 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이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꾸준하지 못하고 해야 될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선택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것 또한 이제 사실 저 혼자만의 선택으로 그 책임을 저 혼자 지면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가지는 편은 아닌데,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제 선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뜻을 잘 펼치지 못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든, 선택을 하든, 저의 뜻을 이렇게 당당하게 펼치지 못한다는 게 저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 상황에서 저에게 있는 기회는 신한대 치기공학과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일단 사실 제 꿈이 지금 치기공학과, 치과 기공사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대학교에 와서 어쨌든 치기공학과라는 그 전공 자체가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이 치기공학과를 재학해서 졸업을 해서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면 저에게도 어쨌든 이 기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공이라고 적어봤는데, 제 장점이 아까 말했듯이 장점이자 강점인데, 꼼꼼하고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기공학과라는 전공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환자들의 보철물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환자의 구강 상태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보철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제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어, 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만들고 조금 더 좋은 완성도가 높은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회에 이것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령화시에도 지금 저의 전공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초니치라는 것 자체가 이 고령화 시대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 보철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초니치 부분을
담당할지,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또 이 고령화 시대라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의정부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와 집이 가깝다는 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고 있다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교와 집이 가까우면 통학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만의 시간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가 끝나고 취미 생활을 하든 자기 개발 시간을 갖든 다양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뭐 저의 꿈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인맥을 넓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와 집이 가까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입니다. 지금 제가 당장 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의 응원, 지지,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나이에 맞게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도 하고, 일단 큰 걱정 없이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지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협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학창 시절 동안 한 번도 제 꿈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사실 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꿈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데 꿈이 없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 불안감도 많이 가지다 보니 스트레스를 좀 잘 받고 아까 말했듯이 또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또 굉장히 잘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좀 더 오차도 적고 실수도 적고 일의 효율성도 아무래도 저희 인간보다는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에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저에게 아주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늦은 시간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알바를 하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알바를 마치고 집에 늦게 귀가를 하면 다음날 또 일어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기도 하고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피곤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에 조금 지장을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시간까지 알바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최근 사실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전자기기를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뭐 운동을 할 시간도 줄어들고, 계속 핸드폰만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저에게 자꾸 늘어나는 것이 저의 발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협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말했던 강점과 기회를 합쳐보았는데 제 강점이라고 말했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신한대 치기공학과에 입학한 것을 제가 한번 합쳐보면 보철무 제작에 있어서 꼼꼼하고 성실함의 강점을 살려 보다 정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치기공학과라는 전공 자체가 특히 꼼꼼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점을 제가 살려보면 이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좋은 제 강점과 또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강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기회,
또 이제 합쳐보면,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조금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 같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서 제가 주도하는 어떤 단체 조직에서 제가 나서서 이제 리더가 되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강점과 위협입니다. 제 강점이었던 꼼꼼함 그리고 일을 잘한다는 것, 이것과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위협을 합쳐보면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인간에 비해서 오차도 적고 실수도 적고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처럼 지친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아무래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차별점을 만들어내야 이제 인공지능도 발전하고 그런 이 사회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약점과 기회입니다. 제 약점이었던 낯을 가린다는 것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이 기회를 같이 합쳐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나가서 적응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의 약점이라 생각하는 낯가리는 성격을 조금 더 고쳐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확실하게 이 낯을 가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 확실히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과 이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 응원, 지원을 합쳐보면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23살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꼭 해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를 믿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제 나이에 맞게 조금은 과감한 결정을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 또한 저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의 약점과 이제 위협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했던 저의 약점과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위협을 같이 생각해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걱정을 좀 줄이기 시작하고, 줄여 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당장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민한 저의 성격과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약점,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는 위협을 같이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신경을 까칠하게, 뾰족하게 세우고 있지 않고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말하면서 저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사실 꿈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꿈이 되게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때는 경찰관을 꿈꿔왔고, 중학생 때는 학교 선생님을 꿈꿨고, 고등학생 때는 직업군인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군 전역을 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꿈꿔왔던 직업들의 공통점은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공무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트렌드가 지난, 공무원이다라는 말도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저는 안정적인, 어, 직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공무원만큼 또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도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학 분석을 하고
저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살아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쉽게 뭘 해보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어떤 직업 대신에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떤 어떤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애교가 많은 강아지.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반대하셔서 강아지를 못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독립을 했을 때는 제가 애교 많은 강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또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이제 강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이제 살고 싶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인 야구,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도 꾸준하게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 하고 싶은 일은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직장입니다. 여유 있는 삶,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삶도 좋지만, 저는 그래도 어, 돈과 저의 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저의 꿈을 선택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며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자 저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다짐인데, 왼쪽에 있는 저 글은 제가 자주 힘들 때마다 읽는 책인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저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대 어른들이 2030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저런 조언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뜻깊은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에세이 책도 사실 자주 읽는 편인데, 사실 모든 다른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20대 때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그런 조언을 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에 맞게 가장 지금 이쁜 시기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젊음을 누리면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예전에 SBS에서 방영했던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진에 있는 인물이 명대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인생에 물음표 던지지 마. 느낌표만 딱 던져. 물음표랑 느낌표 섞어서 던지는 건 더 나쁘고, 난 될 거다. 난 될 거다. 이번엔 꼭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명장면인데, 이 말이 제가 드라마가 실제로 방영할 때도 봤던 장면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저의 마음 한편에 박혀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물음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것만큼 좋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기 자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좌우명 같이 떠올리면서 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개의 사진을 왜 제시했냐면, 지금 제 나이에 맞게 이 가장 예쁜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 제 인생의 물음표가 아닌 빨리 느낌표를 찾고 싶어서 이 사진을 한번 여기에다가 올려보았습니다.
이번 수학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수학 분석을 통해 제가 저의 꿈, 저희 비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빨리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